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하 4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과 달리 해가 뜨는 게 보이시죠? 연휴 전만 해도 캄캄했는데 말이죠. 이 시각에 오늘 낮 최고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주요 내란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장이 빠지기 마련인데 코스피가 오늘 기록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설 연휴 직전에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압수수색 영장에 국정원 윗선이나 대테러 관계기관 공범이 개입했을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며 작성한 보고서가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허위 문서였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김건희한테 선물을 준 혐의 무죄가 났어요. 얼마 전에. 자, 이 건으로 쇠고랑을 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상민 전 검사 측은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허위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 불발에 이어서 6.3 지방선거 연대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진위를 제안해 놓고도 선거 연대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는 반면에 혁신당은 극우 내란 청산연합이라면 어떤 방식도 가능하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당은 군산과 평택 국회의원 재보선에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걸 사실상 연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요. 조국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법여권 판도가 흔들릴 수 있을 텐데 양당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은 뭐 받아낼 빚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콧대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많이 웃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신조어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상 내전 수준의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로 유입된 중도 보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민주당의 새 주류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친문 진영에서는 민주당판 뉴라이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뉴라이트라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색깔 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합당 논의 무산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갈등은 친명 대 친문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뉴수박, 프락치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비난이 나오겠습니까? 별천지 딴천지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친명 진영에서는 문재인 조국 책임이라는 역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뉴스공장과 매불쇼에서 구독자 이탈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며 여권 내부 갈등이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합당을 옹호한 김어준, 조국 대표를 두둔해온 최욱 씨 발언이 각각 친명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손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당 제안 철회 과정에서 절차 논란과 친명 친문 갈등이 쟁점화됐고 뉴 이재명 지지층이 커지면서 기존 스피커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진영 내부 균열이 정치권을 넘어 유튜브 생태계까지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용민 TV도 구독자가 한 1,000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조회수와 수익은 많이 늘었어요. 네, 이 점은 또 말씀을 드려야죠. 네, 그렇죠. 남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면서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정치권 긴장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 군 투입과 체포조 운영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윤석열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앞서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재판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뿐이라서 사형이냐 무기냐를 두고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칼럼에서는 그런데 이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는 어렵더라도 공소기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히 그냥 유죄 나오겠지. 사형 아니면 무기겠지.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칼럼에서 그 가능성을 소상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군경 합동조사 결과 우리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는 모두 4차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차례 휴전선을 넘었던 무인기는 모두 되돌아왔고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2건은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북의 공식 유감을 거듭 표했습니다. 이 같은 적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방침은 정해졌고요. 네, 충분히 협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상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되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정찰기는 물론 무인기 비행이 금지됩니다. 무인기 침투를 원천 금지하는 법 개정과 함께 비행 제한 공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다주택 규제를 강조하며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에 집할라고 강요 안 한다. 다주택자 특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냐며 연일 반박한 데 이어 또 한 번 정조준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학으로 규정했다는 장 대표 말에 다주택을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투기를 부추기거나 다주택 초과 이익을 노리는 정치인이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다만 다주택도 부모님 거주 시골집, 소멸 위험 지역 세컨하우스 등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고향집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닌 애국자라고 주장한 장 대표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다시 SNS에서 노인정에선 관세와 쿠팡이 가장 관심, 날 풀리면 서울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사업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텍사스 원유 수출항,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설비 등 3곳 모두 공화당 텃밭 지역입니다. 투자 규모는 우리 돈 52조 원 규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관세 압박 전술을 자찬했습니다. Japan's coming in and building plants here in order to avoid tariffs.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SNS에 경제 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만들어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상호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 약속은 일본의 투자가 늦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진 뒤 일본 당국자가 워싱턴으로 급파돼 협상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 취소, 재구속과 재판 출석 거부, 우여곡절 끝에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계엄 선포 443일 만, 재판에 넘겨진 지는 389일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일련의 행위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재작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실 CCTV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전 조기 호출된 이른바 8시 멤버.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전 단수 등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습니다. 12.3 내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 하나를 들며 국무위원이 한 명만 더 오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표시하는 모습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끝까지 반대했다던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장을 법원이 거짓으로 판단한 주요한 근거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최상목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서 CCTV 관련 질의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CCTV 가지고 분 단위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